밤마다 여러 번 깨는 분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몸이 아니라 머리가 먼저 경고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면과 뇌 회복을 연구해온 박사 오연석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지금처럼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꼭 비슷합니다. 새벽 2시나 3시. 다시 자려고 해도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아침엔 분명 누워 있었는데 몸은 더 지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밤중 각성은 단순한 숙면 부족이 아닙니다.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의 작업이 강제로 끊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보이지 않는 손상이 서서히 쌓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밤에 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뇌는 조용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도 밤을 통째로 다시 자는 분들을 저는 직접 봐왔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며칠 전 지인을 통해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 표현으로는 겉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밥도 잘 드시고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밤만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들기는 드는데 꼭 새벽 2, 3시쯤이면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였고 어떤 날은 다리가 간질거려서 긁다 일어나 앉아 있기도 했답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기셨다고 해요. 가족들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이 몇 달만 이어져도 낮 동안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흔들리거든요. 실제로 그 어르신도 요즘 들어 약속을 자주 잊고 이름이 잘 안 떠오른다고 하셨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밤마다 뇌 회복이 중단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은 습관 하나를 권해드렸고 솔직히 가족들도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한 번도 안 깼다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시계를 본 기억조차 없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가볍더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분이 특별한 경우였을까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런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깊은 잠은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낮 동안 쌓인 모든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은 잠들었을 때만 제대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계속 깨면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국내 수면 연구기관 보고에 따르면 깊은 잠이 끊길수록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72세 김정남님은 밤중 각성이 계속된 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식사 메뉴도 헷갈리고 손주 이름도 잘 안 떠오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연속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깨는 것보다 여러 번 깨는 게 훨씬 나쁩니다. 잠깐 깬 것도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뇌는 회복 리듬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은 한밤중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이라도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입니다. 특히 밤에 피부가 불편하면 뇌는 그 신호를 계속 받습니다. 해외 노년 피부 연구에서 건조한 피부는 각성 신호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려움이나 따끔거림 같은 작은 자극도 수면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68세 이순자님은 다리 가려움 때문에 잠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긁다가 나중엔 아예 잠에서 깨버린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긁는 습관입니다. 긁으면 순간 시원하지만 각성을 더 키웁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개선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중심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춥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잠이 오지 않거나 중간에 깹니다. 일본 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말초 체온 조절이 핵심입니다. 특히 손과 발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75세 박영호님은 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계속 시렸고 그러다 보면 잠이 달아났다고 하십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체온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과도한 난방입니다. 너무 더우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발이 차서 잠 안 온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도 자주 깹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 빛 노출이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방해합니다. 특히 청색광이 문제입니다. 70세 최명희님은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셨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읽다가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왔다고 해요. 저녁 9시 이후엔 화면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회복됩니다. 밝은 조명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여러분은 저녁에 화면을 얼마나 보시나요? 수면 리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조절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잠드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미국 수면재단 자료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밤중 각성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67세 정수진님은 매일 잠드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잤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밤중 각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몸이 패턴을 학습하려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여러분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나요? 규칙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도 자주 깹니다. 한국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노인들은 밤중 각성 빈도가 3배 높습니다. 73세 윤기성님은 가족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까지 뒤척였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생각이 많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실천법들은 모두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른 체온 조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빠르게 내보내는 곳이 바로 손과 발이거든요.
잠들 때 발이 따뜻해지면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수면이 유도됩니다. 그런데 발 피부가 건조하거나 갈라져 있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체온 조절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 다음 보습 크림을 얇게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여서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쓰세요. 발바닥뿐 아니라 발등과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처가 있을 땐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진 곳이나 상처 부위는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늘 밤 바로 해보실 수 있겠죠?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빛과 소리는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낮에는 밝은 빛이 필요하지만 밤엔 반대입니다. 어두워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밝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은 특히 문제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조명도 점점 어둡게 줄여갑니다. 침실엔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시계나 충전기 불빛도 가리는 게 좋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환경이 최고지만 완전히 조용하기 어려우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건 늦은 시간 화면 노출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 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멀리 두세요. 몸은 반복을 통해 신호를 학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수면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9시 30분에 세수를 하고 10시에 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볼까요? 이걸 2주만 반복하면 9시 30분만 되어도 몸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취침 루틴을 만드세요. 간단한 게 좋습니다. 세수하기, 이 닦기, 가벼운 스트레칭, 책 한 페이지 읽기 같은 것들이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순서로 하세요.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일 달라지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말에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취침 루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침실 온도는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적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니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침실 환기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탁하면 숙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세요. 겨울에는 짧게라도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습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잠이 깹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구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계절에 맞는 침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침실은 잠자기 편한 환경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녁 식사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너무 적게 먹으면 배고파서 깹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갈증이 생겨서 잠을 방해합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후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술도 조심하세요.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가벼운 간식은 괜찮습니다.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너무 늦게 드시진 않나요? 낮 동안의 활동도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수면을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몸이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면 더 좋습니다. 낮에 받은 햇볕은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낮잠은 조심하세요.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 3시 전에 20분 이내로 하세요. 낮 동안 너무 누워만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몸이 피곤해야 잠이 잘 오거든요. 낮에 활동적으로 지내시나요? 조금만 더 움직여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 찾아가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호와 끊긴 회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새벽 각성은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기억력과 집중력입니다. 낮 동안 멍한 느낌이 들고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뇌는 깊은 잠 속에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이 과정이 끊기지 않고 매일 밤 반복되면 여러분의 뇌는 70대에도 80대에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완전히 달라진 수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6가지였습니다. 수면 중단으로 인한 뇌 회복 실패, 피부 자극으로 인한 각성 신호 증가, 체온 리듬 붕괴, 멜라토닌 분비 감소, 불규칙한 수면 패턴,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중 하나만 해결해도 수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발바닥 관리로 체온 조절을 돕고 취침 전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겁니다. 침실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하고 낮 동안 적당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따뜻한 물로 씻고 부드럽게 말리고 보습 크림을 얇게 발라주세요. 이것만 해도 오늘 밤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하십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뇌 회복이 계속 중단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숙면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마다 겪고 있는 고통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 관리부터요. 그리고 내일 밤엔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 2주 뒤엔 완전히 다른 수면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 각성을 더 빠르게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깼을 때 다시 빨리 잠드는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